주택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집을 담보로 매월 돈을 빌리는 역모기지 방식의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을 한 번에 빌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주택연금은 반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받고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 보증료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정산하거나 상속인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집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한 금액이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차액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하면 집을 나라에 다 뺏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비용이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매달 받은 돈과 이자, 보증료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녀에게 남는 자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할 때는 매달 받는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자와 보증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무료로 제공되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에는 가입 시 초기 보증료가 있고 이용 중에는 이자와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이며 실제 적용되는 비용과 조건은 상품 유형과 신청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모두 가입자가 현금으로 미리 준비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기 보증료와 매월 받은 연금, 이자와 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포함돼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당장 매월 이자를 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주택을 정산할 때 갚아야 할 금액은 계속 커집니다. 특히 이자를 그때그때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잔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택연금의 비용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우려는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자와 보증료가 쌓이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주택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자와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이해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연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담 사례의 주택은 빌라였습니다. 구입 가격은 약 4억 원이었지만 최근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실거래 가격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니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4억 원을 주고 산 집인데 왜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여기서 두 가지 가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격입니다. 현재는 부부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월 지급액을 계산하는 주택 가격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공시 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월 지급액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지급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 등의 시세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많지 않은 주택은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을 참고해서 예산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회되는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입 단계에서는 시세와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신 뒤에 우리 가족에게 맞는 선택인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 뒤에 집값이 오르면 월 지급금도 올라가나요? 집값이 오르면 자녀에게 남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부모가 받는 월 지급금이 그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오른 만큼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계약이 종료돼서 집을 처분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 잔액을 갚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고 생활비도 충분한 분이라면 주택연금을 늦추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 가능성보다 현재 부족한 생활비가 더 시급하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집값과 현재의 생활비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십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대출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는 것과 유리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 가입했는데 생활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대출이 적을수록 주택연금을 활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매달 생활비는 충분한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현금 흐름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예상해보고 싶다면 집값만 확인하지는 마세요. 현재 담보대출, 부부의 나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함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집 한 채의 가격만으로 실제 생활비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공간은 따로 사용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생활비도 따로 관리하니까 각자 1주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확인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면 부부 기준으로는 2주택입니다. 다만 2주택이라도 반드시 한 채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부부가 각각 어떤 주택을 소유하는지,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얼마인지, 어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인지, 실제로 누가 그 집에 거주할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객과 상담할 때 언제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할까요? 첫 번째, 집은 있지만 매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집을 현금 흐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금융자산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금 5천만 원, 1억 원이 있어도 생활비로 계속 꺼냈으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와 예상 생활 기간을 계산한 뒤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인출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이나 금융자산을 지켜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목돈은 생기지만 매월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추가해서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은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집에서 오래 거주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사하거나 자녀와 합가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지역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집의 상속보다 현재 생활의 안정이 더 중요한 경우입니다. 주택을 온전히 남기는 것보다 부모님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가족에게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의 집을 활용해 부모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 생활비가 충분한 분은 굳이 집까지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주택의 개발, 재건축 등 주거 계획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분도 세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현재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가입 시점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기존 담보대출이 많아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이 크지 않은 분도 다른 대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가족의 확고한 목표라면 이자와 보증료가 누적되는 주택연금의 구조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손해인지 이득인지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살면서 받은 총액만 보면 유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만 보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집값 상승만 기준으로 보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특정 상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를 어떤 자산에서 마련할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집을 활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예금과 투자자산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개인연금도 거의 없고 금융자산도 많지 않은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께 주택연금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도 단지 집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인지 함께 질문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도 소중한 선택입니다. 그 집을 활용해 부모님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원하는 삶과 현재 현금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주택연금이 가능할까? 지금 받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목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집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과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 가족에게 맞을까? 주택연금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그리고 주택 중 어디에서 마련할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현재 준비된 연금과 금융자산, 주택을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